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21학번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윤하연이라고 합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 답이 정해진 논리적인 글쓰기로 이제 대입을 통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학교마다 평가하는 요소들이 다릅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고 또 논술 점수도 들어가면서 교과 성적까지 들어가는 세 개의 점수를 합산하여서 합부를 결정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교과 성적에 정말 큰 부담을 느끼시진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으로 평가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충분히 이제 뒤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안 돼 있었고 논술 공부는 당연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접하는 논술 시험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어야 됐었고 또 저희 학과는 최저 등급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까지 벼락치기 형식으로 했어야 됐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저는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자소서나 면접 준비 등으로 되게 준비할 게 많았었어요. 그 점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준비를 하였는데 총 논술 준비 기간만 치면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사실 그 논술에 기반이 되는 그러한 지식들을 쌓는 것은 1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신 등급이 필요하고 그 내신 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한 과목의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과 논술의 경우에는 사탐 과목을 기반으로 한 제시문들이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표면적으로는 3개월만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1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과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학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1년 또는 3년 동안 정말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 또 문과 논술에 있어서 제시문을 봤을 때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사실 기간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제 논술 학원에서 얻은 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외대 유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외대 최근에 그런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외대의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하여서 선생님께서 직접 외대의 유형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제작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원래의 외대 시험보다 난이도를 두세 단계 정도 높여서 만들어 주셔서 사실 외대에서 시험을 볼 때에는 비교적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선생님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독학을 하는 거는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학원을 다니면 좀 더 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논술 시험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저희 학과의 논술 경쟁률은 30대 1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논술 고사장에 들어갈 때의 인원 수가 30명 정도였던 걸로 이제 체감상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들어갈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등을 해야 외대에 입학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막막함을 제일 먼저 이제 들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험을 보기 전에 감독관님들이 그 외대가 적혀있는 마스크와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써져 있는 볼펜을 나누어 주셔서 아 진짜 꼭 외대에 들어가고 싶다. 벌써 외대생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과 논술은 사회과 탐구 과목을 기반으로 한 제시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 탐구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논술 시험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에 사회 문화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이 문과 논술에는 사회 문화 과목이 굉장히 많이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회 문화를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에 대해서 찾아보고 논술 지문에 나올 만한 제시문들을 한 번씩 보고 또 개념들을 한 번씩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의 에피소드인데요. 이걸 꼭 말해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외대 시험을 보러 논술 고서장에 갔다가 시간을 잘못 해가지고 못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지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모든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논술 시험지를 받아서 첫 번째로 제 답을 쓰고 이제 예시 답안을 꼭 한 번씩 베꼈었어요. 한 번씩 제 손으로 직접 베껴 써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제 방식대로 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시 답안을 베껴 쓰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경험이지만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학교마다 논술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외대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 거의 동일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향을 파악을 하고 나서 다 외우고 외대가 좋아할 만한 답안을 다 외우고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저 등급 맞추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최저 등급을 맞추지 않게 되면 논술 시험을 볼 기회조차도 없어지니까 최저 등급도 주의해서 잘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간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 1초까지 볼펜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쪽의 학생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봤을 때 자고 있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저도 내가 느린 건지 부담감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시간 활용 끝까지 다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은 논술 전형의 경쟁률에 미리 겁먹어서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하실 수 있는데요. 최저 등급만 맞추고 저희 학과를 들어오겠다고 목표를 잡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도 많이 낮아져요. 30대 1이 아니라 거의 17대 1 정도로 낮아지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봬요.